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다음 주 화요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2017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을 발표했습니다. 한인들의 유권자 등록률, 투표 참여율 모두 주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늘 발표한 2017 뉴저지 한인 유권자 현황에 따르면 센서스를 기준으로 한 한인 인구 10만 1,434명 중 18세 이상 시민권을 가진 등록하는 유권자는 5만 6,056명입니다. 그중 3만 277명이 유권자 등록을 해 등록률은 54%에 그쳤습니다. 뉴저지 전체 유권자 등록률 81.8%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등록 유권자 중 투표 참여율은 56.3%로 이 역시 주평균 70.2%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의 가입 정당 분포를 보면 절반이 넘는 57.3%가 미가입 상태이며 민주당은 31.2%, 공화당은 11%입니다. 뉴저지 한인 유권자 중 58%는 버겐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로는 구 선거구가 11,507명으로 가장 많고 주 위의 선거구는 버겐 카운티 남부의 37선거구가 8,89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37선거구는 한인 유권자 비율이 7%로 선거구 중 가장 높았습니다. 타운별로는 포트리가 2,765명으로 한인 유권자가 가장 많고 펠리세이즈 팍이 35명 적은 2,73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유권자 비율은 포트리는 13%인 반면 펠팍은 35.3%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채널 K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가 이민자들을 위한 무료 성인 영어 교실을 폐지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커뮤니티는 뉴욕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31일 뉴욕시청 앞에서는 이민자 옹호단체와 정치인 1,000여 명이 모여 성인 영어교실 폐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펼쳤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뉴욕시 성인 영어수업연합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부터 뉴욕시 5개 보로별 공립도서관과 뉴욕시립대학교 등에서 무료로 운영 중인 영어교실이 폐지됩니다. 시정부가 1,2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전격 삭감하면서 성인 이민자 5,700여 명이 혜택을 잃을 상황입니다. 이에 이민단체들은 반발하면서 시정부에 즉각적인 복원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스티븐 최 NYIC 사무총장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성인 영어교실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 뉴욕시가 이민자 보호도시라고 밝힌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이민자 보호도시는 단순히 이민자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도 성인 영어교실은 뉴욕에 온 이민자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수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미 국민들이 러시아 스캔들 등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만한 위반을 했으며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25일부터 30일 유권자 1,991명을 상대로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모닝 컨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43%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중동과 유럽 순방으로 러시아 스캔들로 모아지는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켰음에도 국민들의 탄핵 지지는 오히려 5%포인트 상승했고 탄핵을 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6%에서 45%로 낮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개시를 원하는 유권자들 가운데 54%는 그가 대통령직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43%는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당할 만한 위반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71%는 탄핵을 지지했고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 프레딕트잇은 의회가 올해 안에 트럼프를 탄핵할 확률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중동과 유럽을 순방한 트럼프 대통령은 힘들었지만 큰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지만 정작 그의 첫 해외 외교 행보는 술 취한 관광객 같았다는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자격이 상실된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에 대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자격 박탈의 이유와 규정 위반 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2일부터 연방이민서비스국 홈페이지에는 EB5 리저널 센터 자격 정지 코너가 신설됐습니다. 전에는 자격이 취소된 리저널 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정보 요청서를 보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자격이 박탈된 리저널 센터 목록을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 나와 있는 자격이 박탈된 리저널 센터를 클릭하면 자격 박탈의 이유와 규정 위반 사항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역 발전, 경제 성장, 고용 창출에 기여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 1990년대 초에 시작됐습니다. 50만 달러만 간접 투자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투자이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은 경제성장이라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투자 이민 사기로 적지 않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에 이민당국은 주기적으로 비자 발급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와 당초 투자이민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감사를 벌여 투자이민 센터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찰의 불심 검문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의 검문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제기된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불심 검문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31일 뉴욕타임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1년 68만 5천 건이었던 뉴욕시경의 불심 검문이 2015년 2만 2천 건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2013년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검문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시경의 검문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때 법원은 연방검찰관을 임명해 시경 검문 기록을 분석하도록 했으며 이번 조사 결과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의 시경 검문 기록을 분석한 것입니다. 2011년 이후 검문은 꾸준히 줄어 2013년에는 19만 1,851건이 기록됐고 2015년에는 10분의 1 수준인 2만 2,56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찰관 분석 결과 검문이 줄어들면서 인종차별적 요소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히스패닉이 가장 많이 검문을 받고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흑인은 오히려 백인보다 총기를 소지한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분석을 진행한 짐 로스 감찰관은 뉴욕시경의 검문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권리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대응했습니다. 올해 지난해보다 10만 건이 증가한 33만여 건의 허위 소득세 신고가 적발됐습니다. 뉴욕주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 소득세 신고 서류를 빠르게 분석해 세금 환급 사기를 가려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지사실은 31일 주 조세재정국이 적발한 허위 소득세 환급 신청으로 세금 4억 8천만 달러 낭비를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허위 신고 건수는 23만 9천여 건이었고 올해는 약 10만 건이 더 늘어난 33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한 세금 규모도 지난해보다 20% 증가했습니다. 앤드루 쿠오모 조지사는 첨단 기술을 동원해 세금과 환급 사기를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세재정국은 소득세 신고 서류에 기재된 정보를 세밀하게 분석해 잘못된 계산이나 단순 기재 오류 등을 추려내는 예측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소득세 허위 신고를 적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1,000만 명의 소득세 신고 서류를 빠르게 분석하고 의심 가는 정보들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규모와 지출 등의 정보 조작 여부도 가려내 허위 서류를 잡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는 소득세뿐 아니라 각종 세금 사기 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와 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고의로 탈세를 하기 위해 소득을 누락하거나 비용을 부풀릴 경우 형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하이츠의 서민 아파트 입주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브루클린 커뮤니티 보드 8지역 거주민과 공무원, 장애인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청 마감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브루클린 징크 서민아파트 15가구가 5월 30일부터 입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징크는 S3 아키텍처가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하이츠에 설계한 고급 아파트로 이 중 15가구가 서민용으로 배정된 것입니다. 스튜디오 월 렌트는 $805이며 신청 가격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29,349달러에서 40,080달러입니다. 원베드는 $958이며 2인 가족 기준 32,846달러에서 45,840달러 사이 소득자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베드의 경우는 $1,114로 정해졌으며 소득 수준은 2인 가족의 경우 38,195달러에서 45,840달러, 3인 가족은 38,195달러에서 51,540달러, 4인 가족의 경우 38,195달러에서 57,240달러 사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브루클린 커뮤니티 보드 8지역 거주민과 공무원, 장애인에게 입주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신청 마감은 6월 21일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 허드슨 버겐라인 경전철 연장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장안이 실현되면 경전철은 놀스버겐에서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뉴저지주 허드슨 버겐라인 경전철을 베이온 브릿지를 통해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2015년에서 2019년 자본계획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경전철 연장안은 2000년대에도 두 차례 가능성이 타진된 적 있지만 의견차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400만 예산안까지 마련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만큼 경전철 연장안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연장안이 현실화되면 뉴저지 놀스버겐에서 출발한 경전철이 베이온 브릿지를 통해 스태튼 아일랜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31일 저지 저널 보도에 따르면 스태튼 아일랜드 서부 해안 지역의 13마일 길이의 웨스트 쇼어 라인 경전철이 토튼빌역까지, 북쪽에는 맨하튼행 페리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놀 쇼어 라인 경전철이 현재 스태튼 아일랜드 레일웨이의 종점인 세인트 조지역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최근 뉴욕시가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름 시즌을 맞아 뉴욕 주 경찰은 야외 콘서트장에서 67명의 미성년자를 체포했습니다. 뉴욕주 경찰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주 차량국과 공조한 대대적인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시즌 야외 콘서트에서 발생하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 콘서트장을 중심으로 단속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 경찰은 최근 뉴욕에서 열린 두 차례 야외 콘서트에서 주류를 구입한 67명의 미성년자를 체포했습니다. 콘서트장에 파견된 사복 차림의 조사관들은 가짜 신분증이나 허위 서류로 주류를 구입하는 21세 미만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미성년자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들은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음주를 하는 어리석고 불법적인 행동을 절대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불법 주류 구입으로 체포되면 최소 90일, 최대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가 술을 사달라고 요청했을 때 술을 대신 사주는 성인이나 연령 확인 없이 술을 판 업소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류업소들은 아무리 고객이 나이가 들어 보여도 꼭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졸업 시즌 특별 단속에서도 적발되면 벌금 $1,000와 24시간의 사회봉사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PD 서부지국 총책임자이자 최근 부국장으로 승격한 데니스 카토 커맨더와 한인사회 인사들과의 첫 공식 만남의 자리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데니스 카토 부국장을 비롯한 이기철 LA 총영사, 데이비드 유 LA시 의원, MBC 아메리카 민환식 사장 등 한인사회 관계자 150여 명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카토 부국장의 진급 축하와 주요 아시안 커뮤니티 인사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지역 치안 유지와 아시안 커뮤니티와의 유대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힌 데니스 카토 부국장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을 동일하게 대할 것이라며 최근의 반이민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꼬집었습니다.
is that the LAPD has not changed how we police Los Angeles. We still do police work the same way we did 10 years ago. We don't enforce immigration rules. In fact, we encourage people of the communities to really report crime. LA 출신인 데니스 카터 부국장은 LA 77가 경찰서장,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총책임자, 서부지구 커맨더, 2015 LA 스페셜 올림픽 보안 업무 총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보직을 맡아왔으며 지난달 LAPD 부국장으로 승격됐습니다. LA 카운티 노숙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오늘 LA 카운티 내 노숙자 수는 5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3%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LA시의 노숙자 수는 3만 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속적인 주택 가격의 상승과 소득 정체 현상이 노숙자 증가의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LA시의 판매세를 인상해 노숙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발의안 H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노숙자 증가는 차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31일 0시쯤 플러싱 162 스트리트 7&7 델리 앞에서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39살 페르난도 곤잘레스가 총격을 받고 숨졌습니다. 델리 종업원은 매장 안에 손님도 다수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곤잘레스는 델리 앞을 지나가던 중이었으며 범인은 총격을 가한 후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감시 카메라 기록을 토대로 용의자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척 그레슬리 연방상원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H-1B 비자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따라 H-1B 비자 사기와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현재 H-1B 비자 신청 업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을 경우 이민세관 단속국에 알려 잘못을 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합동 단속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 뉴욕 지부는 6월 6일 소수계 대상 특별수사관 채용 행사 다양성 요원 모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응시 자격은 미시민권자로 23살부터 36살까지이며 군 경험이 있으면 연령 제한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학사학위 이상이며 풀타임 경력 최소 3년이 요구됩니다. FBI는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이란어, 파키스탄어 등 외국어 구사자와 스템 분야 경력자도 찾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6시 센트럴파크 내 야외 공연장에서 썸머 스테이지 코리아 가요제가 펼쳐집니다. 공연은 무료이고 한국 창작 국악그룹 고레야와 싱싱, 코리안 아메리칸 힙합 듀오 이어 오브 디 옥스가 출연해 서로 다른 색깔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공연을 기획한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랜 역사를 갖춘 대표적인 뉴욕 공연 페스티벌에 한국 음악과 문화를 뉴요커들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에 천둥과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4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지역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도 흐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